네, 안녕하세요. 이벤트로 대박나는 투자 가이드 이가람의 대박 캘린더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서 있어서 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제가 왜 나왔을까요, 매니저님? 지금 뭐 저랑 같이 한번 소개도 네. 해주시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제가 오프닝만 잠깐 또 지원 사격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번 주 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죠. 뭐 코스피도 3,000 회복했고 코스닥도 1,000스닥 향해 가고 있는데 이번 주장 좀 간단하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많은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던 네. 하루였는데, 하지만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그런가요? 실적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TSMC의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왔었고, 그래도 또 금융주도 실적이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데라고 하게 되니까 네. 다른 종목들도 기대감이 생겨서 어저께 미국장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서도 이제 모기지 관련해서 대출 쪽에서 규제가 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뭐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좀 많이 상승해졌고, 특히나 그동안 많이 눌려있었던 자동차 업종들이 그쵸, 잘 갔죠. 많이 풀렸던 그런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제는 좀 리스크보다도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네. 증시가 좀 많이 반등해지면서 좀 우려감을 좀 해소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황 내용들을 우리 매니저님이 매일매일 노란톡방에다 또 올려주시잖아요. 거기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네. 문자 메시지 샵 2034번으로 내용란에다 캘린더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링크하고 비밀번호가 함께 갑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입장하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 문자 샵 2034로요. 캘린더라고 보내시면 우리 이가람 매니저랑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립니다.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일정들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잠깐 빠져서 듣고 있을 테니까 매니저님 또 잘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어느 경제 채널에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멘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 종목을 보면서 우리나라 종목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아이코아였습니다. 미국 아이코아가 미국의 최대 생산,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실적 발표가 잘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알루미늄 기업들의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오늘 새벽에 미국장 끝나고 아이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시간에서 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시초가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중에 특히 가장 대표적이었던 종목 하나를 차트를 보면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J 메탈이라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 PJ 메탈이라는 종목도요. 최근에 알루미늄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최근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고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알루미늄, 뭐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도 시작하고 나서 올라갔어요. 근데 특히나 PJ 메탈이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이 종목도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이 되어져 있죠. 아마도 이번에 그 아이코아가 실적이 잘 나온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알루미늄 생산 기업들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PJ 메탈도 미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으니까 만약이라도 밀린다면 실적 발표 기대감 가지고서 조금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놓쳤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음 주에 이벤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 제가 지금부터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의 재료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인데요.
자, 월요일 날의 일정 보게 되면 뭐 되게 많죠. 빽빽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보면 뭐 애플 관련된 것도 있고 다날 핀테크라고 적혀져 있죠. 그럼 다날이라는 종목을 보는 겁니다. 다날인데 버거킹에서 페이코인 결제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단기 이슈 받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요. 라파스가 기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기업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 사과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이슈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중국의 3분기 GDP 발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걸로는 중국의 3분기 GDP가 5%로 발표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더 문제는 4분기는 4%의 성장률입니다. 이게 코로나 최고조 시기 그 몇 개월 빼고 1992년도부터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중국의 GDP가 5%가 나타나는 거는 가장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4분기 4% 나타나게 되면 더 낮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아마도 쇼크가 나타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증시가 출렁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미 중국도 많은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GDP 발표가 이후로 진짜로 쇼크가 나타나게 된다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증시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올라갈 수가 있고, 특히나 중국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DP 발표 이후에 중국의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우리나라 주식에 조금 더 관점을 달리해 보신다면 아마 굉장히 또 좋은 투자의 대안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날은 다른 것보다도 중국의 GDP를 집중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의 일정 보게 되면 EU에서 코로나19 영향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유럽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느냐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 최근에 또 실적 얘기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고, 면세점도 있고, 백화점 매출에 따라서 실적도 괜찮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백화점도 다시 한번 더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가운데에서 카카오페이 증권이 주관하는 NDR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아마 요거 이후에 NDR 후기, NDR 참석에 관련된 리포트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백화점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넷플릭스 실적 잘 나오게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 번 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넷플릭스와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들의 단기 시세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으니까 컨텐츠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를 잘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이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미 증시가 빠지면서 종목들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종목이 이전처럼 빠지기보다 반대로 이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건설도 좋고 다른 건 다 좋겠지만 한미반도체도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제가 살펴보고는 해성 DS인데, 해성 DS는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멘트를 이어 나가 보도록 할 텐데, 자, 해성 DS는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을 만드는 건데, 결국에는 이 반도체를 쓰기 위해서는 리드 프레임이 필요로 합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더 보면은 MK전자는 본딩 와이어가 들어가죠. 본딩 와이어, 그 다음에 지금 해성 DS 같은 경우는 리드 프레임인 거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이나 다른 쪽으로 본다면 한국 단자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리드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전장 확대, 전기차가 많이 확대가 될수록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리드 프레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분기와 다음 분기도 다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 DS는 전기차 확대에 따라서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기차들, 벤더들, 자동차 업종도 올라감에 따라서 이 종목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고성장
대상으로 리드 프레임이 성장 견인할 거다라고 적혀져 있죠.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10% 이상 성장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자율주행이 성장함에 따라서 반도체의 사용 금액이 레벨 4부터 엄청나게 뜁니다. 결국 자율주행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결국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리드 프레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율주행 또 전기차, 결국에는 내연차보다 앞으로 전기차가 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해성 DS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를 기반으로 놓고 차트를 한번 해성 D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증시가 빠졌죠? 해성 DS 볼까요? 증시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황인데 불구하고 해성 DS는 딱 봤을 때도 횡보하고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랫자리를 보게 되면 37,500원 자리에서는 이렇게 지지라인대를 그어놓고 있어요. 그래놓고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지금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증시가 빠진 상황에서도 올라간 게 해성 DS입니다. 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라도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종목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게 해성 D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있어요. 바로 얼마 안 남았죠. 만약에 다음 주 시작하자마자 잡았다. 만약에라도 밀리게 되면 아랫자리 37,500원을 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을 펼친다면 4분기 분명히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년도 당연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게 해성 DS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피크아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하는 기업을 본다면 해성 DS도 주목을 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면 이 해성 DS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그러면 다음의 일정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일정을 보면 수요일인데 최태형 SK그룹 회장이 CEO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럼 지난번처럼 이제 CEO가 다 모여서 세미나를 만든다는 건데 이번에 아마 최태형 오늘 나온 속보에 따르면 이번 달 말에 최태형 회장이 미국을 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SK 파이낸셜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K그룹 자체를 굉장히 많이 키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열리는 CEO 세미나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발전적인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를 또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진짜 이제 SK 지주사의 주가도 진짜 반응을 좀 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파트 2가 또 개최가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갤럭시 Z 플레이 3가 발표가 되는데 비스포크를 접목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아마 컬러풀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또 파인테크니스나 KH바텍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러한 종목들도 단기 이슈로서 살펴보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이 밸류 체인들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보게 되면 테슬라, ASML, 램 리서치가 적혀져 있죠. 테슬라는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도 있었고 지난번에 봤을 때 인도량 자체가 굉장히 더 늘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테슬라 벤더들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결국에는 테슬라를 봤을 때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면 테슬라가 잘 나왔다? 그럼 왜 잘 나왔지? 차가 많이 팔렸다? 그럼 차가 많이 팔렸으면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테슬라 벤더를 보면 됩니다. 왜? 테슬라 차가 잘 팔렸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납품사들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오면 우리나라의 벤더들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자이언링스와 램 리서치의 실적이 잘 나온다면 역시나 우리나라의 IT들 또 장비주들이 오늘처럼 오늘 TSMC에 따라서 올라갔듯이 다시 한 번 더 장비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2기획이 최근에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올 것 같고 삼성 관련한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어저께였죠. 근데 어저께 CFO 자리에서
제2기획의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M&A 관련된 내용도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기획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주가 밀린다면 제2기획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삼성전자에서의 제트 플립 3 관련된 벤더와 테슬라 벤더들 그리고 제2기획 이런 종목들 위주 보시면 다음 주도 좀 좋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날 일정이 좀 많습니다. 뭐 신규 상장 예정되어져 있는 종목도 있고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10일까지의 수출 동향이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20일 동안은 다시 늘어난다면 밀렸던 종목도 올라갈 수 있고 20일까지가 계속적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업종이 있다면 역시나 그 종목들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크래프톤이 원래는 19일이었어요. 쇼케이스가. 이틀 밀렸습니다. 21일 날 뉴스테이트 신작이죠. 신작 쇼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쇼케이스 앞두고 올라가던 쇼케이스 이후에 올라가던 크래프톤은 MSCI에 대한 편입에 대한 이슈까지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아마도 21일 날 정확한 출시일까지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대감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크래프톤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발표된 메타버스 ETF들 4가지 있죠. 거기에 크래프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자금이 쏠림에 따라서도 크래프톤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한세실업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 예상과 경영계획 발표에 대한 설명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발표에 따라서도 아마 의류 쪽은 3분기는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4분기와 내년 1분기는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류 쪽도 3분기 실적 안 좋아서 빠진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게 되면 누리호. 드디어 다음 주부터 발사 일정 앞두고 있죠. 그러면 지금 좀 올라가다가 밀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단기 반등 한번 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의 대장으로 전 보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뭐 비트로테크나 이런 종목들도 작은 기업들이지만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많은 또 일정이 있지만은 이 일정은 넘어가고 제가 노란톡에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는 일정을 보겠습니다. 보게 인텔이 또 미국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 있죠. 또 역시나 우리나라도 금융주들 실적 잘 나올 것 같고 네이버는 부합되지 않을까 싶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이러한 종목들은 제가 또 노란톡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차배신 연구소가 신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또 단기성 나타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하네요. 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언제부터 할 건지가 결정되는데 점점 위드 코로나가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 올라가지 않고 이제 바닥에서 턴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특히나 식당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주류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면세업종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위로 올라가 있고 아직 올라가지 않고 가장 뒷단에 있었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는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주류 관련 종목과 면세업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텔 실적 발표 적혀져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일정이 있고 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한 설명들 이런 건 제가 또 노란톡을 통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실시간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일정은 드라마 지리산이 첫 번째로 방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었죠. A스토리, 스튜디오 드래곤, 뭐 테마소를 하나 더 본다면 뭐 태평양 물산까지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드라마 첫 방영하고 나서 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들이 지금 올라갔다 밀려 내려와 있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산 첫 방영
앞두고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방영 이후에 어떠한 흐름 나타나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까지 지켜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 끝나셨나요, 이제? 네. 다 들었는데 제가 옆에서 댓글창에서 제가 혹시 째려보고 있는 거 아니냐며 우리 매니저님 좀 긴장하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 더 디테일하고 좀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어디로 그쵸? 보내면 될까요? 네, 샵 2034번으로 보내시고요. 내용란에다가는 캘린더라고 네. 딱 세 글자 보내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링크와 비밀번호가 함께 갑니다. 들어오시면은 이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언론 더 보도가 있나요?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언론 보도 제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어떤 언론 보도가 올라오는지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 다 완성해서 제가 또 일요일 날 올려드릴 거니까 네. 들어오시면 또 이런 자료까지 받아가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2034로 캘린더라고 보내시면요. 톡방 링크 보내드리니까 많이 보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캘린더 함께 하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